매일 유업 2023년도 1분기 실적을 스포트 회계로 분석한 내용과 연말까지의 매출액을 예측해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10.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5.2%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3.9 회전으로 분기에 나타났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스르풋 실전 분석은 제약이론의 표준적 예제라고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론을 배운다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법칙과 이론은 그것의 표준적인 예제가 없다면 경험적인 내용을 가질 수 없음이라고 이런 그 위키에서의 내용을 또 참고적으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는 이 스르프트 회계 실전 분석을 제가 그 표준적인 예제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매일 유업에 대한 뉴스 보도로 6월 11일자로 조선비즈 이민아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신사업 활발한 매일 유업 부채 비율에 주목하는 신용평가사 재무부담 커졌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유업체 중 상강 중 가장 다각화가 가장 활발하다, 이렇게 또 소개를 하고 있고, 투자 꾸준히 늘리고 영업활동으로 돈 벌었다. 경쟁사 서울유업, 남양유업보다 희망적인 시각도 있다. 그러나 유업계 상강 중 활발하게 신사업 진출에 나선 매일 유업에 대해서 재무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는 얘기죠. 사업 다각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을 회사채 발행으로 대응하는 등 비용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1분기 말에 부채 비율이 100%가 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의 그 스르풋 분석과 더불어서 최근에는 잘 소개를 안 하고 있지만은 재무지표 분석에서는 저는 그 이자 부채율만 따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이자가 안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그 부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 연결 기준에 했을 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것을 통계를 잡은 모양인데, 이자 부채율은 33.8%로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요런 관점으로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제시된 통계는 연결 기준으로 전 부채 총계 대상 비율이나 개별 이자 부채 비율은 매우 양호한 편입니다. 사채와 차입금 중 매일 유업은 자금 동원을 사채 의존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은행한테 돈을 안 꾼다는 얘기죠. 증권사를 통해서 사채 발행을 통해서 시중에서 이 자금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신용평가사의 평가 어떤 잣대가 어떤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은행 쪽에서는 돈 빌려가는 쪽을 신용을 더 높게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돈을 빌려줄 만큼 당신네 신용이 높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는 이 재무 부담이 커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신용평가를 좀 내린다는 것으로 들리거든요. 그러면은 은행에서 자금을 더 꾸기가 좀 어려울 텐데, 더더욱 그러면은 사채 쪽으로 자금을 동원하려고 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 한번 분석 내용을 진행해 보죠. 매출은 4,316억 원으로서 전년 동기보다 10.8% 증가했고요. 그런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뭐 10.9% 하락을 했어요.
일반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면 재고도 증가하는데 독특하게 재고가 감소했습니다. 이 원가 회계상으로는 재고의 감소는 기대 이익만큼은 안 나오게 돼 있고 영업이익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매출 총이익 1.4%뿐이 증가를 안 했고요. 그 매출 원가가 14.2%니까 매출 원가가 또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판매 관리비도 3.8% 증가를 해가지고 영업이익은 174억 원으로서 9% 감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또 0.9%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1분기가 결산이 됐는데 이것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14.2%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높게 증가했다는 얘기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일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금액으로 5.5% 증가했습니다만은 스루풋율은 1.9% 하락을 했습니다.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운영비용은 5.5% 증가했습니다. 생산성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영업이익은 192억 원대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17억 5천만 원을 더 벌었습니다. 이것은 스루풋 회계에는 재고가 감소하면 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결산이 됩니다. 또한 그 생산성에 대한 비교를 해보면은 요거를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그 생산성 개념 재정의라는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인건비 상승은 TOE 생산성 범위 내에서 인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데 그 TOE 생산성이 매일협은 1분기 중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업이 월급을 안 올려주지는 않을 겁니다. 인플레 등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그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02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가공 비율만큼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더 이익이 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향후에 그 상장 기업들의 그 재고 공시는 상기와 같은 재고 흐름으로 공시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그렇게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재고가 이번에 감소했는데 재고의 감소는 원가 회계에는 이익의 감소입니다. 다만 이익이 감소할 때는 그 어느 정도 이 절세 효과가 있냐 그러면은 재고에 배부된 가공비만큼 법인세 절세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할 수 있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 A 재고자산의 변동과 그 B 원재료 사용액 및 상품 매입액을 더한 것이 1번 MC 매출원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15.4%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5.5%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게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 가공비가 8.5% 금액상으로는 증가했습니다만 총 제조비용에 대한 비율로는 우연찮게도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보통 그 원재료 상승 여부도 2차 추론을 하는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좀 추론이 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퍼펙트하게 일치를 합니다. 요거 가지고도 매일 유업이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모델 기업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했는데 약간의 그 의문수가 있어 가지고 좀 보류를 일단 하고자 합니다. 운영비용에서 인건비가 399억 원대로서 1.8% 증가했어요. 그리고 직원 수가 이 분기에는 공시를 안 하고 있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2022년 말 직원 수하고 2021년 말 직원 수를 비교를 했는데 평균 임금은 7,66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1.6% 정도 인상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운반비가 0.5% 감소했고 광고비가 2.9% 감소했습니다. 이 운반비 감소도 어찌 보면은 물동량은 줄었다, 판매가가 올라가 가지고 매출액은 증가했는지 모르지만은 이런 식으로도 그 상관관계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경영평가 지표를 모아본 내용인데요. 재고 회전율이 하락을 했어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그리고 수르푼율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의 하락이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세웁니다. 이 투명하다는 것도 입증을 해야 되는데 원재료 및 상품도 여기 있습니다. 상품 매입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아까도 초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33.8%로서 아직 위험 수위는 아직 아닙니다. 옐로우 존 정도에 들어가 있는 거고 50%가 경영권 방어선이라고 되어 있죠. 투하자본 이익률은 0.1% 그래도 상승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을 충분조건 논리라는 도표를 통해서 논리를 더 좀 우리가 트레이닝을 한다고 한다면은 만약에 재고 회전율 하락과 수르푼율 하락 순방향이면은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하락 데이터가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제 확인이 될 수 있는지를 뒷면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또 하나 그것만 가지고 되겠느냐? 그 투명 입증을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증거들을 필연적으로 존재할 그런 증거들을 찾아야 된다면은 재고 회전율이 하락했는데 수량으로 산출해 봐서 하락했으면은 투명하다는 것이 입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것은 재고 내역을 흐름으로 이 투명성 법증에 제시를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공시한 원재료가 원유만이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이게 대부분을 차지할 테니까 3.6%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을 거란 것은 입증이 되는데 판매 가격이 수르풋이 내려갔기 때문에 하락을 예상했는데 추론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1분기에 단순 평균으로 9%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으로써 그 투명성 이 입증 추론은 50%는 실패합니다. 따라서 수치상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에서는 퍼펙트 했는데 이런 것이 조금 미진해서 원인을 얘기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이상의 분석은 제 이 두뇌 수준을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떤 원인을 좀 상상해 보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1분기 실적을 토대로 원가회계 개념으로서 예측을 연말까지 해보면은 한 1조 6,500억 정도 하게 될 것 같다. 그런데 재고가 감소했기 때문에 예산은 한 696억 원 정도 이익이 난다고 그렇게 보지만은 실제 결산을 하면은 재고가 감소하면은 249억 원이 안 날 거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재고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5% 정도 매출도 노력을 해 가지고 하면은 한 628억 정도 이익이 날 수 있는데 자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재고만 더 생산해서 10%좀 올려보자. 이런 아이디어가 만약에 있다면은 판매는 더 안 하는 거예요. 그게 249억이 남게 돼 있는데 재고가 10%만 늘려도 424억 이익이 난다.
그러면 5%까지 더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도록 노력 안 해도 될 거다. 이런 얘기겠죠. 그럼 한 2%만 더 노력을 해도 재고도 늘리고 그 매출 이익도 좀 매출 그 증가도 한 2% 정도 올리려면은 충분히 그 계획했던 한 그 696억 정도 이익은 날지도 모른다. 이런 식의 이제 생각을 그 원가 회계에는 하게 되는데 상당히 그 모순된 그 의사 결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프 관점에서는 재고가 감소를 했죠. 이 경우에는 그 스루풋은 1조 7천억으로 높게 나옵니다. 이익도 많이 났었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납품 단가라고 본다면은 좀 원가 회계보다는 좀 비싸게 나오지만은 이 가격으로 판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고 회전율을 16회전 연간 한다 그러면은 그렇게 노력도 안 하는 거예요. 3% 정도는 충분히 능력상 더 노력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재고 회전율을 16회전까지만 달성한다면은 매출은 1조 7,511억 원으로서 687억 원의 이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이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슬풋은 판매 예상이 더 판매 예가가 높게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어찌 보면은 그 재고 회전율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어, 그것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4분면으로 원가 회계와 스루풋 회계가 재고가 감소했을 때하고 재고가 증가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런 것을 좀 비교를 해보는데 스루풋은 뭐 솔직히 영향은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그 비교를 위해서 해봤는데요. 재고가 감소하면 영업이익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또 앞에 이미 예시가 됐습니다만은 판매 예가가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 중국도 뭐 디프레이션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만은 생산 지수 활동이 원활치 않다. 그래서 생산량이 줄었다. 그래서 만약 결과적으로 재고가 줄었다 한다면은 그래서들 많이들 원가 회계에 그 세뇌되어 있는 우리의 그 인식들은 디프레이션이 유발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재고가 증가할 때는 그 반대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이번 매일 유업은 감소했는데 원가 회계보다 영업이익이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주가는 48,150원으로서 2022년 말보다 4,650원 떨어졌습니다. 장부 가격 65%뿐이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매울유업도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뭐 지금 들어가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5% 이상 주주명 참고해 주시고요. 외국인이 그래도 12.45%인데 네이버 증권 정보에서 어디인지는 거기에 나와 있질 않네요. 그 매매가 없어서 그런지. 이상 매일 유업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분석 및 예측을 해 봤습니다.